야, 종목별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인가요? 오늘 오전에 블룸버그 통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트럼프 인수위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돼서 연방 규제에 대해서 교통부에서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좋은 흐름을 시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18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어느덧 11월의 중순이 넘어가고 있고요. 중순을 시작하는 월요일 첫 거래일이 시작됩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이 좀 변화를 가져갔고요. 이 변화를 가져가면서 이제 또 새로운 국면에서 시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어떠한 관점으로 시장을 대비하면 좋을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7% 305포인트가 하락을 한 43,444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미 추세가 좀 꺾여 있었던 상태에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성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거래량들이 강하게 좀 들어 올라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 속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조정은 어떻게 봤을 때는 예견된 조정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3대 지수가 조금 갭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S&P 500도 한 1.3%, 나스닥 주가도 한 2.24%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보시면 변동성이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좀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S&P 500, 다우지수 순으로 조정을 좀 순차적으로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매그니피센트라고 불리는 M7 종목군들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서 사실 모두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사실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좀 재밌었던 부분인데, 바로 직전 거래일에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돼서 트럼프 예비 당선자가 그 부분을 좀 발표하면서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부활을 많이 줄 것이라는 좀 걱정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사실 전기차 쪽에 테슬라가 좀 약세를 보였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좀 부진한 2차 전지까지도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니 이거 웬걸? 금요일 날은 오히려 빅테크들이 두들겨 맞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아마 순환매적인 성격을 좀 보이면서 조정을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부분은 M7 섹터가 사실 단순하게 빅테크에 대한 측면도 있는 것도 있지만 금리 수혜주로도 많이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금리를 좀 드랍할 것으로 기대했던 상태에서 최근에 금리에 대해서 좀 신중한 발언들, 특히 지난주에 계속해서 연준 쪽의 인사들이 발언이 이어졌었는데, 그 연준 쪽의 인사님들의 발언들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발언을 해줬던 측면이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좀 여파가 좀 강했고, 그래서 장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 반등을 한 번 못했어요. 장이 끝날 무렵까지 반등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끝까지 눌려있던 상태였는데, 오늘 아침에 새롭게 개장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현재는 들어와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연속성을 봐야 될 것이냐인데, 이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것이, 지난주 금요일 밤에 나왔던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백신 회의론자라고 부르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안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좀 안 좋았고, 사실 이젠 신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신정부가 들어오면 내각을 새로 개각을 하는데 각 포지셔닝을 하는 분들을 담당자들을 좀 자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사 카드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주가가 좀 출렁이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트레이딩 하면서 저한테 뭘 제일 안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 사실 정치랑 엮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국내 주식도 정치 테마주는 구경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정치랑 엮이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서,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어느 쪽 하나가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랑 엮이는 섹터들이 싫은데, 지금 미국 쪽 주가들이 대다수가 그런 정치적 관점에 많이 선순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계속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지난주에는 조정을 좀 받고 마감이 됐는데 3대 지수가 갭이 좀 많이 발생됐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장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3대 지수의 이 키 맞추기 과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키 맞추기 과정 없이 지금의 조정을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추이적으로 완전히 돌아서기에는 조금의 부담은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적인 국면의 변동은 가져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종목별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인가요? 오늘 오전에 블룸버그 통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트럼프 인수위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돼서 연방 규제에 대해서 교통부에서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좋은 흐름을 시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좀 별로 없어요.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종목들 입장이 좀 난처하긴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주말간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UFC 경기장에 등장하셨어요. 윤지원 특파원님께서 보여주신 기사인데, 이 UFC 경기장을 가셨습니다. 참 굉장히 놀라운 분이죠. 네, 굉장히 놀라운 분입니다. 여튼 UFC 경기장을 갔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걸 갔다 오고 나니까 테슬라에서 모멘텀이 나온 거예요. 예, 항상 이제 만남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관련된 종목을 안 좋다라는 것이, 두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결과가 나와야 아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주가가 너무 널뛰게 하는 것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일전에 영상에 보고 그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전기차 쪽에는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자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수혜를 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오히려 테슬라가 지금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근데 주가에는 이미 많이 부담이 있는데 더 치고 갈런지. 그래서 제가 일전에 테슬라를 비교 분석해 드릴 때, 여기 조정은 난 모르겠다, 여기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써드렸는데, 가고 있는 과정에 빠르게 벌써 회복을 해서 V자 반등을 돌려 세웠습니다. 근데 그 외 종목군들이 지금 재료가 많이 없어요. 그 외 종목군들이 재료가 많이 없고,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말간 뉴스를 보면 블랙엘 칩에 대해서 발열 문제, 그래서 블랙엘 칩은 발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발열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 아마존도 딱히 저가 판매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 그것도 효과가 크지 않고, TSMC는 재료가 있긴 있었죠. 재료가 있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확보를 했거든요. 보조금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나왔던 얘기인데,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금액을 먼저 확정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긴 호재인데 시장이 생각보다 반영을 못 받는 눈치. 그래서 호재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이 있다고 하면, 이게 반도체 섹터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의 10조인데, 9조를 땡겼는데 주가가 지금 흐리멍텅하다.
사실 바이든이 퇴임 전에 줬던 선물인데 이게 어떤 효과가 줄런지. 근데 아직 이런 재료들이 사실 안 맥혀요. 이게 왜냐면 떠나는 사람이 주는 재료를 시장이 그렇게 맛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이 주는 재료를 시장이 좀 맛있게 받아먹는 눈치고, 떠나는 사람이 주는 재료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밍밍한 재료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측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난해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구간일수록 기술적인 기반이 접근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흔히 말해서 허니문 때처럼 그냥 날아다니는 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악재만 쌓여 있어서 막 내리치는 장세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상하 균형을 유지하면서 눈치를 보는 장세다 보니까 그런 눈치 보기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이번 주는 유리할 것 같고, 연준 쪽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번 주에도 대기 중이긴 한데, 지난 금요일까지 나왔던 연준 인사님들의 발언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얘기들, 12월 금리 썰에 대해서 기존 정책과 조금 방어적인 기제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것도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정부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연준에서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거든요. 통화정책기구는 분명히 독립적 기관인 건 맞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 미치고 있는 부분이 약간 방어적인 태세를 좀 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TSMC도 공장에 대해서 완공 행사도 트럼프 취임 이후로 미루니 많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화끈하게 만들어줄 만한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화끈하게 만들어줄 만한 재료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방어적인 기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다소 유리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장은 우선 지난 금요일날 너무 어거지로 반등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거지로 안 했던 반등을 지금 아침부터 빨리 해놓은 상태고, 현재 조금 관망을 하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기다리는 눈치인 것 같고, 아시아장의 힘은 이미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오랜만에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이거 좀 올라왔다고 벌써 윗골이 달리는 폼을 봐서는 여전히 좀 메롱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파워로 힘을 좀 주긴 줬지만 아직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진 못하고, 이런 힘들이 지금 여파를 주고 있지만 지금 좀 밍밍하다. 변동성 자체가 좀 밍밍하다. 아마 어떠한 흐름이 될지는 오후장이 돼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2500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선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 추이 국면에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추세 전환까지를 보기에는 현재 시장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왜? M7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주 한번 좋은 전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 주 최선을 다해서 전투해서 좋은 결과 창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매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송 대표였습니다.